변호사님. 네. 오늘은 주상복합과 아파텔에 관련해서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주상복합이랑 아파텔이 도대체 정확히 뭔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상복합은 아파트에 속하고요. 네. 아파텔은 오피스텔에 속해요. 네. 그러면 주상복합과 아파텔도 각각 아파트랑 오피스텔에 속한 만큼 투자 가치도 그만큼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 용어를 혼란해 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주상복합, 아파트, 또 오피스텔, 아파텔 이러면서 뭐 많은 용어들이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정확히 그게 뭐냐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주상복합과 아파텔이 대표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주상복합이랑 아파텔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법에 규정된 용어하고 네. 시장에서 그냥 쓰는 용어가 섞여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건데요. 사람들이 아파트랑 오피스텔은 대부분 구별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주상복합 얘기 나오고 아파텔까지 나오면 막 헷갈려요. 근데 다시 한번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상복합은 아파트에 속하고요. 아파텔은 오피스텔에 속해요. 그러면 먼저 둘 중에 주상복합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면 네. 그냥 아파트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주상복합이라고 따로 명칭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땅의 용도랑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땅이 다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별이 되고 주거지역 안에서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막 나뉘고요.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이랑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 이렇게 막 나뉘는데 그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걸 외워야 됐어가지고 앞 두 문자만 따가지고요. 그래서 주상공농, 뭐 전일준, 중일육은 이렇게 외웠었어요. 네. 거기에도 두 문자가 있군요. 네네. 그러면 땅의 용도랑 좀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상복합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주거랑 상업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네네.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방금 땅의 용도가 상업지역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지어지거든요. 근데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못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용도가 상업지역인데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를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지은 아파트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주상복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주거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상복합이 뭔가 다른 점이 또 있나요? 그러니까 땅의 용도 중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된 곳은 네. 대개 이제 업무지구건 상권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리고 역에 가깝고요. 네. 그래서 주상복합이란 건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역세권 아파트예요. 그리고 상권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주변의 상권을 활용하기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법률상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훨씬 높거든요. 용적률이 높다는 건 건물을 위로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라 네.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게 지을 수 있어서 고층이면 이제 뷰가 잘 나오잖아요. 조망권이 좋은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상복합이 요즘 분들이 생각하시는 좀 혹할 만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역세권에다가 역세권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뭐 인프라도 되게 구성 잘 돼 있고 거기다가 고층 뷰에서 뷰까지 좋아 보이니까 굉장히 주상복합이 훨씬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주상복합만 쫓아다닐 것 같은데 혹시 주상복합의 단점도 있나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좀 장단점이 분명해서요. 네. 단점도 확실한데 일단 상업지역이라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소음이 심하고 공해나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주상복합은 보통 단지수가 작거든요. 동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수가 작으면은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이 제가 높다고 했는데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처음부터 높게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건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원래 용적률이 한 200% 이하가 돼야만 사업성이 나온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주상복합은 처음부터 막 300%, 400%가 되니까 20년, 30년이 지나도 시행사가 다시 재건축하려고 달려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높게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주상복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워서 투자 면에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안 좋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텔은 단어만 뜯어보면 아파트와 좀 오피스텔이 결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주상복합과 마찬가지로 아파텔도 좀 땅의 용도랑 관련이 있나요? 아파텔은 땅의 용도랑은 관련이 없고요. 방금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인데 마치 아파트의 구조와 형식을 갖춘 걸 뜻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원래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건 1, 2인 가구가 주로 사는 작은 면적이거든요. 원룸이나 아니면 1.5룸이 많은데 아파트는 주로 이제 방이 2칸, 3칸짜리가 많으니까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인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률상 아파트는 주택법이 적용되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아파트에 비해서 그 발코니 면적을 확장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가 형성되기 어려우니까 뭐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이런 면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제 인기가 작거든요. 근데 아파텔이라는 거는 이제 시행사에서 그 오피스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마치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과 구조로 상품을 만든 거예요. 건축기술 발달해서. 그래서 시행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우리는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는 아파트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용어를 결합해서 아파텔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시장에 그냥 떠도는 말이 된 거죠. 그러면 뭐 따로 그 정의를 어떻게 의미가 있어서 내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약간 포장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용어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텔은 그냥 아파트의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이고 그걸 이제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만약 같은 입지라면 물론 아파트가 아파텔보다는 더 인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입지가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텔도 있으니까 네. 그런 곳은 요즘에는 워낙 아파텔 구조나 면적이 잘 나와가지고 다른 웬만한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은 데도 많고요. 그리고 아파트 못지않게 인기 있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아파텔은 아파트의 구조와 그렇죠. 형식을 가진 오피스텔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 투자 가치 면에서는 예전에는 주상복합이 나홀로 단지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없었어요. 그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훨씬 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역 바로 앞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은 일종의 단지형 주상복합이라고 해가지고 대단지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주상복합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고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좋은 그 상품이 많은데 역세권인데다가 그 동네 입지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주상복합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장 아파트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파텔도 요즘에는 진짜 건축기술 발달해서 오피스텔인 느낌이 전혀 안 나고요. 딱 신혼부부가 들어갔을 때 이게 아파트인지 아파텔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아파트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집 구할 때 아파트와 아파트를 둘 다 봤는데 전혀 구별이 안 갔어요, 제대로. 그냥 면적이 살짝 차이 나나 보다 정도로만 했지 이게 아파텔이라는 느낌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이제 투자 가치나 인기라는 거는 실질적인 상품의 가치나 입지를 따라가는 거지. 뭐 법률상 이게 주상복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들도 그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입지가 좋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주상복합과 아파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